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공항이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늦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시작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익산 국립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국립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면한 기본계획 수입 용역비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두 번째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읍천에서 고병환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검출된 지역의 반경 500m 이내는 출입을 통제하고 10km 안에 있는 축산농가 63곳은 21일간 이동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도내에서 고병환성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달 군산 만경강 일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익산은 춘포면 일대에 만경강 통제 초소를 구축했습니다.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째가 된 가운데 여전히 3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현 우남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난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전체 103세대 중 현재 3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익산시는 매달 한 차례씩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도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 하반기 6,800여 가구, 내년 12,100여 가구입니다. 또 2026년 상반기에는 1,5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비수도권 8개 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새만금공항이 내년 상반기 첫 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감사원 감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내년 착공을 위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공항. 지난해 잼버리 파행 이후 추진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적정성 판단 이후 속도가 붙었습니다. 환경부의 동의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두 달 전 파행된 주민설명회와 달리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 미군 기지가 요구해서 미군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국 민항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쓴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결국 관제권도 미군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미군이 사용하는 그런 미군 기지가 제2활주로가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연결 이루는 계획도 없는 상태고 관제탑은 지금 미군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 기본적인 거는 우리 민항기는 우리가 미군이 이런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결정된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항의 추진 실태를 살피기 위한 감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일 감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공항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당시 김제공항이 경제성이 낮아 무산시킨 바 있어 새만금공항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새만금공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0.479로 나와 기준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삭감에 사업성 재검토 등 우여곡절을 겪어온 새만금공항.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가 8개월째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박영기 민간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역대 가장 긴 8개월째 공석 상태로 지난해 11월 이후 본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인사를 검증했지만 적격자가 없거나 본인이 고사하면서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09년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환경 보전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4조 5,7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6%가 늘었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이전 수입 4조 1,847억 원, 자체 수입 277억 원, 전년도 2월금 408억 원, 내부거래 3,20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2조 2,008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보건급식 예산은 1,476억 원으로 올해보다 36.2%가 줄었고 학교시설 개선도 3,697억 원으로 13%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교육복지는 3,282억 원으로 14.6%가 늘었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분야는 8,318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2.6%가 늘었습니다. 익산 영등동과 군산 나운동이 지역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상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도내 주요 상권 동향을 보면 익산 영등동 일대는 사업체당 연 매출액이 평균 5억 7,84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나운사거리 일대는 5억 7,360만 원입니다. 한편 도내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상권은 전주 신시가지입니다. 군산시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지난해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농업인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오늘 15일부터 개정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규칙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 지원 한도가 개인은 종전보다 2배 늘어난 10억 원까지입니다. 또 법인은 1.5배 늘어난 3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시설자금을 빌리면 5년 거치 기간에 1% 이자율만 적용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국립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입니다. 때마침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건립 당위성이 강조됐는데요. 정부가 외면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선 6만여 명. 이들 중 10% 수준인 1,600여 명 정도만이 시니어 클럽 등 16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황혼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 연계와 전문교육, 경력 관리 등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국내 유일의 국립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세미나를 열고 건립 당위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중섭 전북연구원 정책실장 등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제는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5월에도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해 익산시 전문용역에서 추산된 소요 비용은 400억 원 정도,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직업체험시설과 교육연수시설 등을 구축하는 겁니다. 후보지로 성담면과 운포면,
이산역 구도심 등 3곳이 떠올랐습니다. 이산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회 단계 예산 반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좀 협력해서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부분에 지금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2028년까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고자 건립하려는 국립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지만 국비 반영 좌절로 위기를 맞은 상황. 앞으로 3주 내에 전환점을 맞아 센터 구축이 순항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도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지금까지 316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505건이며 이 중 316건이 인정됐습니다. 전주가 189건에 피해액 136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군산이 58건에 33억 5,700만 원, 익산이 20건에 20억 3,100만 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오는 14일에 치러지는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14일 아침 기온은 6에서 10도 사이,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돼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들어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내 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내 36개 학급 이상 과대 과밀 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76%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북과 인접한 전남과 충남이 9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교 보건법에는 과대 과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항에 어선을 정박해놓고 자신이 조업한 보거를 조리해 먹은 선원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49분쯤 비흥항에 정박한 어선 위에서 50대 선원 A씨가 고열과 손끝 저림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조업한 보거를 선장과 함께 조리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중독 증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산 대야면의 한 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40분쯤 1톤 트럭과 SUV 차량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 9억 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소방관서는 내년부터 조리원 등이 배치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47개 관서와 119 지역대 등은 내년에도 급식 환경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돼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는 교육개혁과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20개 지표로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선정됐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등산하던 의용 소방대원이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편과 함께 완주 대둔산을 오르던
봉동 여성의용소방대 소속 이정란 부대장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 등을 사용해 구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 부대장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무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도내 생산과 수출, 고용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6.6% 감소했습니다. 또 대형 소매점 판매와 승용차 신규 등록은 각각 6.8%와 6% 줄었습니다. 수출은 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99만 7천 명으로 7천 명 감소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 농어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하게 되면 원료 생산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고 인근 식품업체에서는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등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 장소가 익산에서 서울로 변경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오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14번째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익산에서 진행했지만 참석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서울 개최로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컨퍼런스에는 토마스 카소 네슬레 코리아 대표와 나카무라 타카하시 쿠라레이 부문장 등이 참석합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사무처 인력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사무처 일반직 90명 가운데 5급 사무관 이상 간부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 자체가 너무 노쇠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책보좌관도 도의원 2명당 1명씩 지원돼 부족하고 정책 담당관실도 의원실과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익산 미륵산 등산로를 포함한 45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지점번호는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체계로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어 산악지대나 해안가 등에서 조난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을 돕습니다. 이번에 미륵산 등산로와 천호산 임도 등 45곳에 설치돼 익산 지역 국가지점 번호판은 모두 425곳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자율방법내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대원과 대원 가족 등은 준비한 연탄 3,000장을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6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에서는 마지막 강좌로 오는 12일 오후 7시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 현장에서 배우 이한유를 초청해 이한유 배우의 40년 연기 인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KCN 녹화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